김태현의 정치쇼. 최근에 미국에서 끊이지 않은 총격 사건이 있고요. 거기다 경찰의 흑인 구타 사망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펜타닐 문제까지 여러 미국 사회의 문제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데 SBS 뉴욕 특파원인 김종원 기자 연결해서 미국 지금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기자 나오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요. 미국에서 총기 네. 난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네네. 베버리 크레스트? 여기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그 미국의 베벌리 힐즈 유명한 부촌이죠. 그 예. 인근에 있는 역시 부촌인데 이번에는 사망자가 3명이 나왔는데 모두 20, 30대입니다. 이 차량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고 뭐 아직 범인이 잡히질 않아서 뭐 네.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그 원인은 오리무중입니다. 근데 보니까 얼마 전에 저희도 계속 말씀을 좀 드렸는데, LA 카운티 중에 몬테레이 파크, 댄스 교습소, 하프분웨이 외곽 농장 지역, 뭐 이렇게 서부 지역에서 계속 총격 사건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원인은 미국은 지금 예, 뭐라고 그렇습니다. 보고 있어요? 이 지금 뭐 캘리포니아만 따지고 보면은 지금 1월 29일 기준으로 이런 이제 대량 총격, 뭐 한 사람, 두 사람 죽은 거 말고 4명 이상 죽은 대량 사망자가 나온 총격 사건이 7번째고요. 예, 7번째요. 이 미국 전체로 보면 네. 그 설 연휴부터 이 떠들썩하게 했었던 그 중국계 70대 노인이 댄스 교습소에서 총격을 벌여서 11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이게 맞아요. 이제 한인타운 근처에서 예, 한국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예. 이 기사가 나온 게 일주일 전입니다. 이때 미국에서 올해 1월 이제 막 시작됐는데 벌써 이런 이 4명 이상 숨진 대규모 총격 사건이 38건이나 벌어졌다. 막 이 기사가 났는데 예. 딱 일주일 지났는데 이게 50건으로 늘었어요. 네. 일주일 사이에 4명 이상이 숨진 총격, 이건 이제 범인 빼고 피해자만 4명 이상인 사건이 50건으로 일주일 사이에 또 12건이 늘고 이 총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올해 2023년 들어서 한 달도 안 되는데 벌써 3,500명이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총기 난사 사건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지금 횟수나 피해자 수도 굉장히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2019년 말에 시작이 됐잖아요. 2019년만 해도 1년에 34,000명이 총격으로 사망을 했는데 2022년 작년에 45,000명, 31%가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뉴스에서 봤던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은 총기 난사 사건의 이 90%가 악명 높은 총기 난사 사건의 90%는 모두 2007년 이후에 발생을 했는데 네. 실제로 수치로만 봐도 2020년에 총기가 2,300만 정이 판매가 됐어요. 우리나라 국민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러네요. 숫자인데 이게 2019년에 비해서 불과 1년 사이에 65%나 총기 판매량이 증가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총기를 갖고 있는 미국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최근 들어서 네.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로는 뭐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꼽히는데 일단 미국 사회가 굉장히 불안해진 게 좀 큽니다. 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있었어요. 그 경찰이 그 과잉 진압으로 목을 무릎으로 눌러서 이제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전국적으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있었죠. 하면서 시위가 벌어졌는데 이게 좀 약간 폭동 양상으로 가면서 이 무고한 어떤 자영업자들이 막 가게가 불타고 뭐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때 일단 사람들이 굉장히 좀 신변에 느낀 사람이 많았고 또 바로 잇따라서 의회 폭동이 있었습니다. 초유의 미국에선 사건으로 아직도 그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사회 불안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2년 정도 겪으면서 뭐 건강이 나빠지거나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거나 직업을 잃거나 뭐 이런 굉장히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회적인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늘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게 맞물리면서 총기를 많이 찾고 또 이 우발적인 사건을 벌이고 이런 일이 늘어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완전 악순환이네요. 사회가 불안하니까 총기를 사고 총기가 늘어나니까 사고는 일어나고 그럼 총기 사고 일어나니까 총기를 또 살 거고 뭐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요 얘기 좀 해볼게요. 흑인 구타 사망에 대한 경찰 규탄 시위 지금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약간 좀 양상이 달라요. 제가 미국 현지에 살면서 느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 5월에 발생했던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거는 이제 주로 이 경찰들이 백인이었죠. 맞아요. 그 백인이 흑인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뭐 누가 봐도 과잉으로 이제 진압을 하면서 사망을 해서 인종차별 문제로 번지면서 이게 정말 전국적으로 뭐 미국을 한번 들었다 놨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시위가 벌어졌는데 미국이 사실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또 인구가 몰려 사는 도시가 몇 군데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큰 시위가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약간 양상이 다릅니다. 그 가해를 해서 지금 체포된 경찰관 5명이 전부 흑인이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인종 문제 쪽보다는 이 분위기가 경찰 개혁. 이게 경찰이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데 경찰이 너무 좀 비인권적으로 너무 과잉한 권력으로 과잉 폭력적인 진압을 한다 해서 이걸 좀 제도적으로 고쳐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져서 그때만큼의 어떤 굉장히 전국적인 미국 지금 주 방위군이 동원되거나 이 정도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너무 영상이 충격적이다 보니까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도 이제 소규모 시위가 여기저기서 좀 벌어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조금만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사건이 벌어진 이 테네시주 멤피스에서는 연일 그 사망자를 애도하고 또 경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아니 미국 경찰의 공권력이 사실 우리나라나 이런 곳에 비해서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건 익히 알고 있었긴 했는데 그것도 총기가 워낙 많으니까요 범인들이. 근데 이렇게까지 인권 탄압적인 공권력 행사를 공권력을 행사하는 거 이거 왜 그런다고 미국 현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제일 먼저 얘기했던 총기 문제랑 좀 엮여 있는데 역시 정말 눈 깜짝할 때 경찰이 그냥 목숨 잃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는 일단 진압을 한다는 행위 자체를 굉장히 이 경찰관들이 이 아드레날린이 목까지 차오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본인들도 굉장히 긴장을 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경찰학교 훈련에서도 총을 한 발만 쏘면 절대 안 된다. 최소 5발을 쏴야 된다. 이런 식의 훈련을 받는다고 해요. 안 그러면 그러니까는 이게 나중에 영상으로 보면 너무 과한데 그 현장에서는 이 경찰관들도 굉장히 긴장을 한 상태로 이제 진압을 한다는 거고.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손이 뒤로 묶여서 이제 무력화가 됐는데도 약간 보복성으로 계속 폭행을 한 거거든요. 이런 거는 분명히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고쳐지지가 않으니까 그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로 주로 이제 민주당 위주로 의회에서 아예 법을 개정을 하자. 경찰에게 제약을 많이 두는 어떤 이런 그 경찰 정의법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이걸 이제 발의를 했는데 아직도 하원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것도 약간 미국에서만 볼 수 있는 어떤 그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이념의 차이인데 그렇죠. 공화당에서는 굉장히 반대하거든요. 경찰의 그 어떤 권위를 존중해줘야 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도 지금 법적으로는 이 의회에서 정치적으로 해결이 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당장 트럼프가 어저께 이 해당 경찰관들이 한 일은 문제고 하지만 본인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이건 경찰을 개혁하고 어쩌고 이럴 문제는 아니다. 벌써 당장 어제 트럼프가 이렇게 또 한마디 얹었거든요. 또 경찰을 개혁하는 걸 법안으로 입법을 한다? 이건 사실상 총기 규제가 되지 않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근본적인 문제인 총기 규제 이거는 절대 공화당 민주당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미국도 쉽지는 않겠네요. 자, 김종훈 기자, 사실은 오늘 펜타닐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 얘기는 나중에 추가 보도 나오면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SBS 뉴욕 특파원이신 김종훈 기자였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